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갑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크고 작은 기업들의 오너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밀린 임금을 전부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한 식당 사장님과 관련된 뉴스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대기업이나 사장님들처럼 큰 권력자들만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범한 필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도 갑질이 행해집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갑질을 행한 당사자도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점심을 먹는 콩나물 국밥집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노인 여대분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유독 한 노인분이 식당 서빙 보시는 중년 여성분에게 김치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서 반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무례한 요구를 반말로 계속합니다. 저러다가 음식에 침이라도 뱉어서 내주면 어쩌려고 저렇게 막대하시나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밥을 먹고 돈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상은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카드든 현금이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쁘게 일하는 아줌마를 불러 세워놓고서 영수증을 가져와라 하고는 앉은 자리에서 1,000원짜리 하나하나 돈을 세어가면서 건네고 다시 잔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자판기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직원에게 커피까지 타서 가져오게 하더군요. 고객으로서 은근한 갑질을 하는 거죠. 우리처럼 여러 명이서 밥 먹으러 오는 단체 손님을 놓치면 너희 식당도 손실이 더 크지? 그러니 장사해 먹으려면 이런 갑질은 감수해. 이런 심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밴 갑질이 결국은 자신의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통이 심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 때문에 내원한 A씨입니다. 이 같은 증상은 2년 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한 뒤에 개인 사업을 시작한 뒤부터입니다. A씨는 그동안 대기업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늘 큰소리치고 자신의 지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며 윽박지르던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 2년 전 기업 감원바람이 불면서 퇴사했습니다. 자신이 10여 년 동안 일해오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야인 만큼 인맥도 쌓여 있겠다, 창업을 하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A씨가 크게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갑이 아니라 철저한 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그는 갑에서 내려와 을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여전히 갑의 습관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갑의 자세로 임하니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대기업의 갑질 상사처럼 서비스 마인드도 없이 그대로 행하니까 고객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퇴직금까지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심해졌고 사업도 잘 풀리지 못한 게 바로 우울증을 불러온 겁니다. 다음은 지독한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전직 대학 교수인 B씨 사례입니다. 강력한 수면제를 쓰는데도 2, 3일씩도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합니다. 보통 오래된 불면증 환자분들도 웬만하면 하루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좀 자는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면제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잠에 취합니다. 그런데 B씨는 최고 강도의 수면제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병원도 여러 차례 바꿨지만 호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 첫날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제가 묻자 B씨는 불면증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대뜸 원장님 경희대 나오셨죠?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경희대 한의대 교수 중에 홍길동 교수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홍 교수가 내 친구요. 내가 모모 대학에서 교수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직이 대학 교수라는 점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홍 교수님과의 친분부터 한참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게 오셨고 또 뒤에 정시 예약 환자가 대기 중인 바쁜 상황인데도 말이죠. B씨의 무의식은 뭘까요? 지금 자신의 불면증을 어떻게 잘 고칠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홍 교수와 자신은 친구니까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원장은 홍 교수의 제자이니 결국 B씨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냥 평범한 보통 환자들처럼 대하지 말고 윗사람으로 알아서 모셔달라는 요청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정리부터 해놓고 자신이 의사보다 갑의 위치에 서고 난 뒤에야 진료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대학 교수라는 갑의 위치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인 거죠. 근데 치료자는 이런 환자를 더 대우해주고 싶을까요? 치료 효과는 어땠을까요? 불면증도 잘 낫진 않습니다. B씨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정치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도 야당이 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교수할 때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도 갑질하며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가간 아들마저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신혼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는 아들과 그를 말리는 B씨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겁니다. 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면서도 1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 집어서 차르르 소리를 내면서 접시대 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진료비만큼 세어가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다음번에 와서는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여긴 간호사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냐라고 조용히 고자질을 합니다. 자신의 갑질을 내내 하면서 떠받들어 주질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불친절하다고 여기는 거죠. B씨의 병은 언제쯤 나을까요? 아무래도 빨리 낫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몸이 허약하고 노쇠한 것이라면 보약이라도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격이 만들어낸 병은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결국 신경쇠약도 너무 심하시고 정 답답하시면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의 갑질이 만든 병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런저런 검사만 받느라 진을 다 빼앗기겠죠. 또 이런 분들이 자꾸 오면 저희 간호사들도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간호사들은 점잖은 다른 환자분들에게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겠죠. 결국 이런 갑질 고객 때문에 우량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피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분들은 갑의 대우가 아니라 정말 아무 대우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갑질해온 분들은 스스로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갑의 위치에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갑의 위치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면 금방 불안 초조해지는 겁니다. 가족들과도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장성한 아들에게도 자신이 영원한 갑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내가 현역 교수일 때는 아들놈이 반항 한 번 못하더니 이제는 내가 퇴직했다고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분노가 결국 그를 그토록 강력한 수면제로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진료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자신이 불편한 곳을 말하고 진료받으려 했다면 오히려 더 대우받았을 텐데 말이죠. 자신이 원장보다 갑의 위치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불안했던 겁니다. 자신은 항상 갑의 위치에 서 있고 싶다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이런 갑질의식이 자신의 병을 만들어냈고 또 그런 병이 고쳐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B씨에게 설명해주면 그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로서도 이분의 깊은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닌 인격이 만든 병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관계에서만 갑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갑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예전 세대에서는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물론 젊은 신혼부부들도 서로 기선을 잡아서 갑의 위치에 서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질은 언제고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낫질 않는 60대 여성 C씨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남편은 심장과 폐에도 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약을 먹어도 도대체 낫질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공황 발작이 유달리 집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바람을 쐬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공황 발작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황 발작도 남편이 상처 주는 소리를 하기에 C씨가 뭐라고 한마디 대꾸했더니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난 뒤에 집에서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공황장애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위기에 놓인 자아를 보호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담 결과 C씨의 공황장애 원인은 지난 30년간 남편의 갑질에 대한 일종의 보복입니다. 또한 며느리까지 본 마당에 내 인생도 더 이상 남편한테 당하고 살 수만 없다는 무의식적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C씨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강팍한 성격과 갑질을 견디며 살아왔답니다. 남편의 급한 성격을 다 참아줄수록 남편은 더욱더 아내를 하인 부리듯이 해왔습니다. C씨는 집안에서 또 더 큰 소리가 날까봐 자신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라면서 계속 참아만 왔던 겁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내에게 소리만 버럭 지르면 아내가 수그리니까 계속 갑질을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이 넘어서 아내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 내는 걸로는 남편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공황장애로 아파버리는 겁니다. 팔다리가 마비되니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합니다. 결국 남편이 대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늙어서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는데 C씨 부부는 정말 그대로 된 셈이죠. 갑질은 먼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갑이고 나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갑질을 하고 싶은 미숙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한 욕망은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만 모른 채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사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격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또한 나와 내 식구들의 건강과 질병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적 질병관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연못가에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서 부질없이 지난 날만을 탄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